여기 한국에 대해 충격적인 경험을 한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의 어떤 면을 접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국의 특이한 관습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탈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녀가 겪은 경험이 과연 한국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문화의 특별한 점이 탈북자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지, 그리고 그 경험이 그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꾸었을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제 이름은 김세아이고, 나이는 22살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곳에서의 삶은 항상 힘들었죠.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고된 삶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항상 먹을 게 부족해서 배고픔에 시달렸죠. 배가 너무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날 때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두려웠어요. 우리는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했어요. 한마디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게 변한 날이 기억납니다. 추운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동생 지연이랑 작은 나무 식탁에 앉아 물탄 죽으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얘들아, 아버지 목소리는 낮고 심각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저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여기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부가 나 같은 사람들이 무역으로 돈을 버는 걸 단속하고 있어. 더 이상 여기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저는 15살인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지연이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는 이미 한국에 있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이제 우리도 엄마한테 가야 할 것 같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북한을 떠나다니? 그 생각은 무서우면서도 설레는 일이었어요.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힌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벌은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무섭다는 거 알아, 세아.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해. 우리에겐 자유도 없고 기회도 없어. 한국에 가면 너와 지연이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2해 전 우리를 떠난 엄마를 생각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먼저 떠나신 걸 알고 있었죠. 엄마를 다시 볼 생각에 가슴이 아릿했어요. 지연이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도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항상 용감한 동생을 보며 알았어요. 저도 동생을 위해 용감해져야 한다는 걸요. 알겠어요. 제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비밀리에 준비를 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짐을 꾸려야 했죠. 저는 옷 몇 벌과 가족 사진 한 장을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연이와 평생을 함께 보낸 작은 방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많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우리 집이었어요. 친구들, 학교, 집 뒤에 가꾸던 작은 정원이 생각났어요. 다시는 볼 수 없을까요?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 아버지가 우리를 깨웠어요. 이제 갈 시간이야. 아버지가 속삭이셨어요. 우리는 조용히 옷을 입고 작은 가방을 들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어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어두운 거리를 빠르게 걸었어요.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누군가가 들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죠.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어쩌죠?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마을 끝에 다다랐을 때 앞에 산이 보였어요. 그 산 너머에는 중국이 있고 그 너머에는 한국이 있어요. 자유와 엄마가요.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며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기억해.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야. 가족으로서 무엇이든 함께 이겨낼 거야. 저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길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어요.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어둠 속으로 걸어가며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할 때 저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여정이요.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야 할지, 얼마나 강해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자유를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집을 떠날 때 밤은 어둡고 추웠어요. 눈앞에 손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았어요. 아빠가 속삭이셨어요. 조용히 해. 우리는 유령처럼 행동해야 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빠는 보지 못하셨죠. 우리는 건물 벽을 따라 도시의 거리를 몰래 걸어갔어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라곤 했어요. 개 짖는 소리인가? 아니면 경비병의 발소리인가? 숨을 죽이며 소지품이 든 작은 가방을 꼭 쥐었어요. 마침내 마을 끝에 도착했어요. 산들이 앞에 어두컴컴하게 우뚝 서 있었죠. 이렇게 멀리 나와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는 제 손과 지연이 손을 잡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바위 위를 기어오르고 두꺼운 덤불을 헤치며 걸어갔어요. 다리는 아프고 발은 쑤셨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빠는 계속 조금만 더 가면 돼. 거의 다 왔어. 라고 하셨어요. 하늘이 밝아질 즈음 작은 공터에 도착했어요. 아빠는 주위를 긴장하며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기서 잠깐 쉬자. 라고 하셨어요. 저는 땅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지연이는 제 옆에 웅크리고 앉아서 함께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우리가 먹는 동안 아빠는 계획에 대해 더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브로커 리라는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중국으로 넘어가게 도와주실 거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엄마와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어. 중국이 어떨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북한과 정말 그렇게 다를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볼까?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해가 높이 떠오르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형은 점점 더 험해졌고 우리는 큰 바위와 작은 시내를 건너야 했어요. 옷은 땀으로 축축해지고 근육은 한 걸음마다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건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아빠가 멈추라는 신호를 하셨어요. 앞을 가리키셨는데 나무 숲 근처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브로커리일까? 아니면 우리가 잡힌 걸까? 아빠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어요. 마침내 아빠가 우리를 불렀어요. 이분이 브로커리야. 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국경을 넘도록 도와주실 거야. 브로커 리는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았어요. 내 말대로만 해. 그가 말했어요. 한 번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모두 잡힐 수 있어. 알겠지? 우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브로커 리를 따라 복잡한 길을 걸었어요. 그가 위험을 신호할 때마다 우리는 바위에 납작 엎드리거나 덤불 속에 숨었어요. 긴장감은 거의 참기 힘들 정도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넓은 강가에 도착했어요. 저기 국경이야. 브로커 리가 속삭였어요. 강 건너편이 중국이야. 강을 바라보며 정신이 아찔했어요. 이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죠. 집, 친구들, 우리가 떠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생각났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러다 남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엄마가 생각났어요. 북한에서 겪었던 고난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더 나은 삶이 떠올랐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빠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브로커 리는 우리를 숨겨둔 뗏목으로 안내했어요. 조용히 뗏목에 올랐고 그는 우리를 강 건너로 저어갔어요. 물살이 강했고 저는 뗏목 가장자리를 꽉 잡았어요. 물이 튈 때마다 들킬까봐 겁이 났어요. 갑자기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경 경비대. 브로커 리가 속삭였어요. 엎드려서 소리내지 마. 저는 지연이에게 바짝 붙었어요.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같았지만 아마도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부드럽게 반대편 강둑에 닿았어요. 중국에 온 걸 환영해. 브로커 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여러 감정이 밀려왔어요. 안도감, 두려움, 설렘,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속을 휘젓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북한을 한번 돌아보고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계로 넘어왔어요. 브로커 리를 따라 낯선 땅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맞설 거예요.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서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국경을 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죠.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조심해야 해. 아버지가 속삭였어요. 우리가 잡히면 다시 보내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여기선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중국에서의 첫 며칠은 어두운 작은 방에서 보냈어요. 중개인 리 씨가 우리를 동정하는 중국인 가족의 집에 숨겨졌거든요. 밖에 나갈 수도 소리내어 말할 수도 없었어요. 숨 막힐 정도였죠. 무서워. 지연이 어느 밤에 속삭였어요. 저는 지연을 꼭 안았어요. 나도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해. 언니로서 저는 지연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지연만큼이나 두려웠어요. 일주일 후, 리 씨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동할 때가 됐다고요. 우리는 남쪽 중국으로 기차를 타고 그 후에 라오스로 넘어갈 계획이었어요. 그 여정은 길고 위험할 거였죠. 기차역은 붐비고 소란스러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주목받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해. 아버지가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기차는 사람들로 꽉 찼어요. 우리는 중국인 승객들 사이에 끼어 앉았죠. 누군가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두려움에 몸이 굳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여기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라도 한 걸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날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여러 번 기차를 갈아타며 남쪽으로 이동했어요. 창밖 풍경은 도시에서 산으로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밤 기차에 경찰관이 탔어요. 그는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신분증. 그가 우리 자리에 다가와 요구했어요. 아버지가 리 씨가 준 가짜 서류를 건넸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살펴보는 동안 손에 땀이 났어요.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우리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우리는 들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는 서류를 돌려주고는 지나갔어요. 우리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한 번의 시련을 넘겼어요. 여행 중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음식을 나눠준 여인의 친절함, 해돋이 때 산의 경치, 아버지가 농담을 했을 때 지연의 웃음소리. 이 순간들은 왜 우리가 이 여정을 하고 있는지 상기시켜줬어요. 우리는 매일 기쁨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찾고 있었어요. 드디어 긴 시간 끝에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어요. 밤에 건너야 해요. 리 씨가 설명했어요. 경비가 허술한 구간이 있어요. 우리는 국경 근처 숲에서 기다렸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밤이 되자 우리는 건너기 시작했어요. 어둠은 우리를 숨겨주지만 길을 보기도 힘들게 했어요. 우리는 뿌리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경 경비였어요. 빨리 숨자. 아버지가 급히 속삭였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덤불 뒤에 몸을 숨겼어요. 경비가 다가왔어요.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주변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연이 재채기를 했어요. 불빛이 우리 쪽으로 확 돌아왔어요. 거기 누구야? 목소리가 외쳤어요. 잠시 우리는 공포에 얼어붙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결심했어요. 뛰어.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우리는 숨은 곳에서 튀어나와 최대한 빨리 달렸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연의 손을 잡고 아버지와 리 씨를 따라 달렸어요. 폐가 타들어가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자유가 코앞이었어요. 몇 시간 같았던 시간 후, 아마도 몇 분이었겠지만 고함 소리는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들을 따돌렸어요.
우리는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 움직였어요. 그런 다음 지쳐서 땅에 쓰러졌어요. 피곤하지만 승리감에 젖어서요. 해냈다. 아버지가 안도와 불신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숨을 고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공포의 순간을 겪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함께. 우리 가족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북한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는 자유, 엄마, 새로운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해가 뜨면서 하늘이 아름답게 물드는 것을 보며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이든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라오스를 이렇게 반가워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중국에서 몇 주 동안 숨어 다니다가 라오스로 넘어가는 건 물속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한 번에 내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긴장을 풀 수는 없었죠. 갈 길이 멀었거든요. 라오스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가족을 돌아봤어요. 아빠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여동생 지연이는 피곤함을 감추려 했지만 어깨가 축 처진 걸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지쳤지만 살아있고 함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이 중개인 이 씨는 우리를 마을 외곽의 작은 집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며칠 동안 안전할 겁니다. 쉬고, 먹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집은 작고 텅 비어 있었지만 우리에겐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침대가 있고 작동하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숨을 필요가 없었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간단한 밥과 채소를 먹으며 아빠가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정말 멀리 왔구나. 너희 둘 다 자랑스럽다. 엄마도 너희가 이렇게 강해진 걸 보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엄마 얘기에 목이 메었어요. 엄마가 우리보다 먼저 탈북해서 길을 준비한 이후로 1년 넘게 못 봤거든요. 엄마도 우리처럼 많이 변했을까 궁금했어요. 그 후 며칠은 휴식과 준비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많이 잤어요. 몇 주간의 긴장 속에서 몸이 드디어 이완된 거죠. 하지만 할 일도 있었어요. 이 씨가 지도를 가져와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경로를 가르쳐줬어요. 태국에 가면 안전할 겁니다. 거기 있는 한국 대사관이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태국까지 가는 길은 위험해요. 똑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를 달달 외울 때까지 공부했어요. 라오스어와 태국어로 된 주요 문구를 외웠죠. 우리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동남아시아를 여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연습했어요.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남한은 꿈 같은 곳이었어요. 자유와 기회의 땅이죠. 하지만 완전히 낯선 곳이기도 했어요. 거기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직장을 구하고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지연이와 침대에 누워 이런 걱정을 털어놨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면 어떡하지? 지연이는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우리가 떠나온 곳보다는 나아야 해. 그리고 엄마랑 함께 있을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남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그 생각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안전한 집을 떠나 여행을 계속할 날이 왔어요. 우리는 최대한 위장했어요. 아빠와 저는 머리를 염색했고 이 씨가 우리에게 준 옷을 입었어요. 출발을 준비하던 중 이 씨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내가 제일 마디야. 아버지가 너에게 도움을 구할 거야. 가족을 위해 강해져야 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책임의 무게가 어깨에 얹히는 느낌이었지만 새로운 자신감도 생겼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나머지 길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라오스를 통과하는 여정은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지나갔어요. 가능한 한 버스를 타고 걸어야 할 때는 긴 거리를 걸었어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의 실수가 우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걸 항상 의식했죠. 태국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어요. 주요 검문소를 피해 비공식 국경 지점을 통해야 했거든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밀림 속을 걸었어요. 모기를 쫓고 작은 소리에도 놀랐죠. 국경에 가까워지자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잡힌 걸까요? 아빠는 우리에게 숨으라고 손짓했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덤불 뒤에 웅크렸어요. 나뭇잎 사이로 유니폼을 입은 두 남자가 보였어요. 국경 순찰대였죠.
순간 그 남자들 중 한 명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들은 멀어졌고 목소리도 사라졌어요. 아빠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국경을 넘었어요. 태국에 도착한 거예요. 안도감이 너무 커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요. 지연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아빠도 눈물이 맺힌 눈으로 우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해냈어. 아빠는 간단히 말했어요. 거의 다 왔어.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서 한국 대사관을 찾는 동안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피곤하고 두려웠지만 설레고 희망차기도 했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많은 걸 이겨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남한 관계자들이 마련해준 작은 호텔방에서 쉬면서 엄마 생각이 났어요. 곧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곧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저는 서울, 자유,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를 꿈꾸며 잠들었어요.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가까워졌어요. 아주 가까이. 우리 비행기가 태국에 착륙했을 때 안도의 물결이 몰려왔어요. 우리는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갔지만 아직 안전하다고 느낄 수는 없었어요. 아빠가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걱정의 주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제 동생 지연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제가 아빠에게 속삭였어요. 마치 스스로도 믿으려는 듯이.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벽처럼 우리를 때렸어요. 북한의 차가운 산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냄새와 소리를 즐겼어요. 우리는 공항의 작은 사무실로 빠르게 안내되었어요. 친절해 보이는 여성이 자신을 박 씨라고 소개했어요. 그녀는 한국 정부의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우리에게 말했어요. 약간 다른 억양이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남한으로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몇 달간의 두려움과 불확실성 끝에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벅찼어요. 아빠가 저를 감싸 안았고 그가 약간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박 씨는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몇 주 동안 태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어요. 그 후 우리는 남한으로 비행기를 탈 거라고 했어요. 너무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임시 보호소로 안내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겪었던 모든 일이 떠올랐어요. 위험한 국경을 넘고 숨어 지낸 밤들, 잡혀서 다시 북송될까봐 항상 두려워했던 시간들이요. 마치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어요. 보호소에서 우리는 다른 북한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몇몇은 몇 달째 남한으로 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찾았어요. 어느 저녁 다른 탈북자들과 저녁을 먹으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남한에서 우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빠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니? 남한은 탈북자들을 환영해. 우리를 적응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기회들이 생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내가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지?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우리를 북한에서 왔다고 판단하면 어쩌지? 태국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어요. 우리는 남한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는 수업을 들었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기술 같은 것들을 배웠어요. 흥미롭지만 동시에 압도적이었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드디어 박 씨가 우리의 여행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내일 남한으로 떠납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 뒤척였어요. 엄마가 우리를 마중 나올까? 오랜만에 만나면 우리를 알아볼까? 새로운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해가 뜨자 우리는 소지품을 챙기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남한으로 가는 비행기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했어요. 서울로 내려갈 때 제 배는 마치 꼬인 것처럼 아팠어요. 창문 밖을 보며 저는 숨을 헐떡였어요. 도시는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차들은 넓은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공항을 걸을 때 제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군중 속에서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우리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제가 본 가장 큰 미소로 밝아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팔에 안기며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어요. 엄마는 너무 꽉 안아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수년간의 이별 끝에 우리는 드디어 다시 만났어요. 새로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너무 밝고 바쁘고 달랐어요. 흥미롭지만 동시에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이해할 게 너무 많지? 엄마가 제 넓어진 눈을 보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뒤로 돌아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이제 우리는 함께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작지만 깨끗한 건물에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안전하다는 것에 기뻤고 새로운 삶에 기대되었지만 동시에 앞에 놓인 알 수 없는 도전들에 대해 두려움도 느꼈어요. 그날 밤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요.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저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지연이와 함께 방에서 잠자리에 들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닥쳐도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이 들었어요. 내일이 가져올 가능성들을 꿈꾸며 어느 날 지하철 사용법을 익히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버튼도 많고 화면도 많아서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 나이 또래의 한 소녀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도와주러 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민서였고 친절하게도 어떻게 티켓을 사고 지하철을 찾는지 보여줬어요.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놀라웠어요. 고마워. 저는 부끄럽게 말했어요. 아직 여기 생활을 배우는 중이야.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처음엔 혼란스러울 수 있지. 어디서 왔어? 저는 잠시 멈췄다가 깊게 숨을 쉬고 진실을 말했어요. 북한에서 왔어. 몇 주 전에 도착했어. 저는 그녀가 놀라거나 불편해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와, 정말 힘든 여정이었겠네. 한국에 온 걸 환영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녀의 반응에 놀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서처럼 친절하고 환영해주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어요. 덕분에 이 낯선 곳에서 덜 외롭게 느껴졌어요. 학교는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나만의 교육 시스템은 제가 익숙한 것과 너무 달랐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때로는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인내심이 있었고 반 친구들은 제 배경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솔직하게 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역사 수업에서 우리는 한국전쟁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배운 이야기와 너무 달랐어요. 어떤 부분은 듣기 힘들었지만 진실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이게 너한테는 힘들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언제든지 얘기하고 싶으면 내 문은 항상 열려 있어. 저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이해해준다는 게 정말 큰 의미였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곳이 집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도 사귀고 학교에서 댄스 동아리에도 가입하고 K-팝 음악도 즐기기 시작했어요. 아빠한테는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지연이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항상 똑똑했지만 여기서는 정말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과학 수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이 빛나는 걸 보는 게 좋아요. 엄마와 아빠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삶을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수업도 듣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하세요. 여전히 힘든 날도 있어요. 옛날 집과 남겨둔 사람들이 그리울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아빠가 물잔을 들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아빠가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유를 위해. 우리는 모두 잔을 들어 올렸고 가슴속에 따뜻함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많은 걸 겪었지만 여기 있어요. 안전해요. 자유로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생각했어요. 두려움, 위험, 불확실함. 하지만 낯선 사람들의 친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요. 우리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직도 북한에 갇혀 있거나 탈출을 위해 목숨을 거는 다른 가족들을 생각해요. 저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언젠가 제가 나이가 들고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그들을 돕는 방법을 찾겠다고요. 변호사가 되거나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일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가졌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잠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의 강인함,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환영해준 이 나라에 감사해요. 내일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또 다른 날이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돼요.